뭐 문자폭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 당내에서 갈등의 불씨로 만든 모양새입니다. 자, 특히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자, 논쟁이 아주 격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주류를 대표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응천 의원이죠. 그런데 문자폭탄 논쟁에서도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불거지고 있다라고 아주 아프게 꼬집었고요. 그러면서 새 지도부의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두관 의원은요. 문자폭탄 문제를 제기한 이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문자폭탄을 보내는 강성 당원들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규모가 좀 다 다릅니다. 해석이. 네.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1000명 정도 차단하면 네.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1000명. 그 다음에 지금 조응천 의원은 한 2000명 정도다. 네. 극소수가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어디서는 20만 명이라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20만 명이다. 네. 그런데 이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혹은 20만 명이든 민주당원 전체로 보면 소수예요. 20만 명은 많은 수지만 이 민주당원 전체에서는 20만 명도 한 10분의 1 이내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통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특정 의원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네. 숫자가 많으면 한 10,000명, 20,000명이에요.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네. 특정한 의견을 공유하는 당원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게 몇 명인지는 한번 검증이 필요한데 네. 그 전에 문자 폭탄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모든 후보들이 다 협박이라든가 개인 인신 공격성 문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럼 이런 좀 굉장히 불량한 문자 폭탄, 진정한 의미의 그건 한 얼마나 될까? 네. 그러한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좀 걸러내야 되고요. 이거는 고소고발 들어가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에 대한 입장, 네.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좀 강하게 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다. 네. 꼭 수만 명이다. 수십만 명이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그것을 걸러내는 것은 당이나 의원들의 개별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지금 방금 문자폭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해주셨는데 자, 새 지도부는 그러면 이 문자폭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또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문화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상대방을 좀 다르다고 막 뭐 정적을 제거하듯이 막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통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될 일이고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존중은 필요하죠. 자, 들어보셨습니다만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문자폭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요. 좀 다르다고 이 정적 제거하는 듯한 행위 이런 행위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이 친문이냐 비문이냐를 가릴 때 네. 가장 쉬운 기준으로 네. 문자 폭탄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네. 이제 와 태도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여러 그중 가지 하나죠. 네. 이제 문자 폭탄이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따져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이 강성 열렬 지지자라고 보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70만 중에 이번에 3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만 명 당대표가 각각 한 10만 명씩 나누어 가졌어요. 네. 자, 그랬었을 때, 현재, 강성 친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 모집단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실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한 1,000명에서 3,000명 안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만 명,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10만 명 중에서 한 1% 정도가 기본적으로 문자를 다루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자가 그동안 과잉 대표됐다라는 지적은 맞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그 김두관 의원이 그 조응천 의원에게 당신은 당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식의 비난은 제대로 된 그 비판이 아니다. 아하. 말 그대로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문자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이지만 거기에 욕설과 네. 그다음에 그 비난이 아하. 난무했던 문자들 몇 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당신은 당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조응천 정도의 그 이 의원도 고용할 수 없냐라는 비판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네. 아주 잘못된 지적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사의 아주 건전한 표현 방법이지만 일부 욕설이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그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만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느냐.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입장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하를 통해서 이 논란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발언과 어제의 발언 비교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저와 생각이 각큰 다르건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대통령의 발언도 문자 폭탄에 대해서 과거와는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가 조금 심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잠깐 맛볼 수 있었습니다.